왕실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내예요.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은 빵실이랑 가까운 공원에 피크닉을 왔습니다. 와. 산들산들 바람도 좋았고 햇살도 좋았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느라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항상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지드린 대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질문을 훨씬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에는 회계사 시험에 국한된 그런 내용보다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해오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저는 공인회계사 4년차 수험생 이내합격입니다. 저는 2018년 1차 시험에 처음으로 응시를 했고요. 올해 1차 시험에서 처음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6월 말에 2차 시험까지 보고 지금은 시험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덕분에 잘 봤고요. 2차 시험은 기회가 2번 있거든요. 내년에도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통찰, 실질, 그러니까 이런 거에 꽂히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숫자로 된 회계 데이터를 보고 그 기업의 실질이 어떤 건지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갑자기 막 설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회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기계처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서 공부하기 싫을 때도 정말 많고 힘들 때도 정말 많습니다. 다만 저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부는 하기 싫고 힘든 게 당연한 거다.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려면 그 과정은 분명 이거 못지않게 힘들 거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당연히 견뎌야 하는 거다.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포기할 거냐고. 그러면 이제 포기할 마음은 없잖아요. 저는 회계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이걸 베이스로 항상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공부가 힘들 때는 옆에 메모지를 한 장 두고 이제 고비를 넘길 때마다 바른 정자를 이렇게 한 획씩 그었어요. 10번만 더 참아보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쉬는 날까지 3일이 남았다 그러면 30번만 참으면 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왕실이 손? 왕실이 머리?
이게 한없이 참으려고만 하면 더 힘들고요. 이렇게 노력한 게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참는 거에 끝이 보이게끔 하면 보람도 있고 저는 훨씬 덜 힘들더라고요. 쉬는 것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쉴 때는 무조건 기분 전환이 확 되게끔 쉬려고 했어요. 막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걸까? 하면서 애매하게 쉬어버리면 오히려 공부도 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뇌가 쉬는 휴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수험생이라는 것도 잊을 정도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빵실이랑 같이 산책을 나간다거나 뭐 간식 먹으면서 넷플릭스 본다던가 뭐 어머니랑 마실 삼아서 쇼핑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억지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맛있는 걸 먹었어요. 집에 있는 간식이라던가 뭐 맛있는 음료수라던가 이런 거를 자주 사 먹었고, 또 집 근처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메모지라던가 스티커 같은 걸 사요. 그러면 앞으로의 공부에 기대감이 좀 생기거든요. 빨리 써보고 싶고. 또 추천드리는 거는 웃을 수 있을 만한 거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유튜브라던가 웃긴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잠깐이라도 나는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잊고 웃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도 확실히 좀 내가 리프레시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저는 좀 참는 편이에요. 이미 스터디 이미 하기로 이미 스케줄이 공지가 다 돼 있기도 하고, 이게 똑같이 쉬어도 계획을 하고 쉬는 거랑 그냥 유혹에 못 이겨서 쉬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다르잖아요. 계획을 하고 쉬면 이제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게 아니면 좀 자괴감, 죄책감 이런 게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놀아서 신나긴 한데 뭔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쉴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안 쉬었어요. 이게 진짜 쉬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런 고민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몸이 침대에 누워요. 그거는 유혹이 온 게 아니라 슬럼프가 온 거죠. 그러면 그냥 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역시 전문 자격증 시험은 좀 버겁더라고요. 세상에 안 어려운 공부가 있겠냐마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양이 너무 많고 2차 시험은 문제 사이즈가 너무 크고 서술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사람이 이걸 푼다고?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이 시험이 매년 합격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하는데 나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또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문제에 그냥 동그라미를 쳐요. 맞아도 동그라미, 틀려도 동그라미. 틀린 문제라도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냥 동그라미예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방금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봐요. 그러면 맞추잖아요? 그럼 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좀 제 자신감을 이렇게 부둥부둥 해줍니다. 저는 매사에 사람의 의지보다는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일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바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환경을 세팅하는 데에서 좀 희열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요. 일단 유튜브로 나는 언제 공부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울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탈주도 몇 번. 그리고 또 공부하고 집에 오면 넷플릭스 같은 거 보느라 늦게 자고 또 이러고 싶으니까 그냥 전자기기를 전부 독서실에 놓고 다녔어요.
그러고 집에 오면 그냥 씻고 바로 잤습니다. 이렇게 저를 특정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세팅을 해놓고 바르게 생활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플래너를 적극 활용했어요. 그냥 내 눈에 너무너무 예쁘고 뭐라도 쓰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다 이런 마음에 드는 플래너를 사가지고 열심히 꾸몄습니다. 플래너를 채우려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타이머도 자주 이용을 했어요. 단순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실행이 잘 안 되는데 타이머 켜놓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바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무슨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공부할 때는 아날로그 타이머를 사용을 하고요. 뭐 청소라거나 집안일 아니면 독서 이런 거 할 때는 포레스트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제 MBTI는 INFP입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에 꽂혀가지고 시험날 아침에도 듣고 왔어요. 일단 며칠 전에 요리 학원에 등록하고 왔고요. 운전면허도 따고 싶고 그다음에 빵실이랑 자주 놀고 그러고 싶어요. 제목은 주로 아침에 스터디 카페 갈 때 걸어가면서 고민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딱 책상 앞에 자리에 앉으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주로 입었던 체크 남방 3종 그거는 모두 피그먼트 제품입니다. 여기 강추해요. 옷이 다 너무 편하고 손이 자주 간다고 해야 하나? 추천합니다. 아마 대부분 남겨놓을 테니까요. 틀어놓고 같이 공부해 주신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너무 잘 쉬어가지고 이제 좀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시동을 드릉드릉 걸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쁜 거 보러 갔어요. 이제 초록초록한 자연이라던가 바다라던가 뭐 백화점이라던가 예쁘고 귀여운 거 보면서 힐링했습니다. 하루 마치고 보상으로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안 자고 계속 버티고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 4일에 한 번씩만 좀 오래 쉬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본가가 있다 보니까 합격을 하면 서울에 방을 구해야 하거든요.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심심할 때 직방 구경하는 게 취미입니다. 마음에 드는 방이 대부분 가격도 비싸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빨리 합격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체력 관리는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주 2회 정도 꾸준히 학원에서 요가랑 필라테스를 배웠고요. 근데 저는 운동보다도 그냥 잘 먹고 규칙적으로 푹 자는 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운동을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체력만을 위해서만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소에 계단 오르기나 자기 전에 스트레칭 이 정도만 해주시는 게 저는 시간 대비 가성비는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줬어야 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신에 먹는 걸로 좀 관리를 해준 편인데 몸에 좋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 먹었거든요. 홍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복이나 장어도 진짜 많이 먹었고요. 또 영양제도 10가지 이상 사놓고 돌려가면서 먹었습니다. 엄마가 약국 차렸냐고 맨날 그럴 정도로. 그걸 전부 매일 먹은 거는 아니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먹어서 영양소 섭취가 좀 부실한 것 같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고 또 뭐 오늘 혈색을 보아하니 내가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간에 좋은 밀크시슬이나 이런 걸 챙겨 먹는 식으로 하루에 2-3가지 정도를 먹으면서 나름의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눈으로만 공부하기보다는 손을 같이 움직이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책 옆에 연습장 같은 거를 놓고 뭔가 끄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요약하느라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눈으로는 책을 따라가면서 손으로는 연습장에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밑줄을 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잡생각도 덜 나고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자.